오미크론 변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량형 백신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다음 달 1일부터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가동됩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 일대 재개발 계획이 뉴욕주 공공통제위원회 승인을 얻음에 따라 맨하탄 코리아타운도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뉴욕시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량형 백신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파이자와 모더나의 개량형 백신이 오는 9월 초까지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9월부터 개량형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량형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등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 재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초 파이자는 10월 초까지, 모더나는 10월 하순이나 11월 초까지 개량형 백신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신속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개량형 백신 보급이 9월로 당겨짐에 따라서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다음 달 1일부터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가동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6월 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상시 가동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한 달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750여 개 학교 주변에 설치된 2천여 대의 과속 카메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3년간 연중 무휴 가동됩니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제한 속도를 10마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촬영돼 벌금 50달러가 부과되며 뉴욕 시내 주요 도로가 시속 25마일로 제한됨을 감안하면 시속 35마일이 넘을 경우 적발됩니다. 그동안 과속 카메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동됐으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동시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 일대 재개발 계획이 뉴욕주 공공통제위원회 승인을 얻음에 따라서 맨하탄 코리아타운도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통제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1월에 제안한 펜스테이션 일대 재개발 계획과 주변 지역 개발, 자금 조달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20억 달러를 투입해 펜스테이션 일대를 재개발해 허드슨 야드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게 되는 공사가 올가을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차역 공공공간은 기존 12만 3천 스퀘어피트에서 25만 스퀘어피트로 2배가 늘어나며 특히 이 일대에 고층 빌딩 10여 개가 신축됩니다. 또 사무용 빌딩뿐만 아니라 1,800세대 규모의 콘도가 조성되며 코리아타운 헤럴드 스퀘어에서 펜스테이션까지 지하상가가 조성이 되는 등 코리아타운도 제2의 도약을 맞게 됩니다. 펜스테이션 일대 재개발에 필요한 220억 달러는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뉴욕 주정부가 70억 달러, 뉴저지 주정부가 5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되며 공공통제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뉴욕주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팬데믹의 쓰레기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급증한 쥐와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8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시 청소국은 주거 쓰레기를 길거리에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본인 지역에서 시 청소국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날 오후 4시부터 주거 건물 앞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쓰레기를 담아둘 쓰레기통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녁 6시 이후 배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최근 뉴욕시 311 민원 전화에는 길거리 악취와 쥐 급증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거리 악취 불만은 5,74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라스베가스의 집중호우가 엄습해 카지노와 호텔 등 스트립 일대는 물론 공항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라스베가스는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수십 인치의 집중호우가 내려 하수도가 역류, 음식 찌꺼기 등이 도로로 흘러나오는 것은 물론 카지노와 호텔 등이 침수된 동영상이 트위터 등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시는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위터 등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라스베가스 블러버드의 플래닛 헐리우 카지노의 천정에 구멍이 뚫리면서 빗물이 쏟아졌고 시르카 또한 바닥 일부가 침수되면서 고객들이 공포에 질리기도 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의 상징으로 불리는 시저스 팰리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라스베가스 스트립 일대의 주요 도로도 승용차의 절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 침수돼 교통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공항도 집중호우와 함께 시속 48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오늘 새벽까지 이착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지난 1999년 7월 초에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홍수가 발생했었습니다. 텍사스주와 아리조나주 정부가 멕시코 국경 미리국자를 강제로 버스에 실어 워싱턴 DC로 보내자 워싱턴 DC 시정부가 국경 경비대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1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워싱턴 DC로의 미리국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대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이 서한에서 지난 4월 이후 멕시코 국경지대 미리국자 4,000명 이상이 200대의 버스에 실려 강제로 워싱턴 DC로 유입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시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시정부의 홈리스 관련 서비스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었고 미리국자 가족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등 비극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텍사스 주정부와 애리조나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항의한다며 미리국자들을 버스에 실어 워싱턴 DC로 보내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즉각 개입해서 워싱턴 DC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국경 경비대 150명 정도가 할당돼 주 7일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 부지에 임시 수용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에 있어 명백한 둔화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약화를 의미하는 경기 침체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노동시장이 튼튼하고 가계소득과 산업성장 등 각종 지표 역시 나쁘지가 않다며 2분기 고용이 110만 개 늘었으며 이는 지난번 경기 침체 때 일자리가 첫 석 달간 24만 개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앨런 장관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 앞에 도전이 있다. 글로벌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서 물가는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물가 잡기에 올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넉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시간 여러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특히 타이완 문제에선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친 말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는 2시간 1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이자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통화로 최대 쟁점은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잇따른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trongly opposes unilateral efforts to change the status quo or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통일은 14억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맞섰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는 걸 불장난에 비유하며 불타 죽는다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玩火必自焚，希望美方看清楚这一点。美方应该言行一致，恪守一个中国原则。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또다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인 겁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화상회담 때도 타이완 문제를 놓고 격돌했는데 당시에도 시 주석은 불장난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 직전 타이완 마쭈 열도 상공엔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2차례 진입했고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남중국해에서 타이완 해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은 중국 인권 문제와 불공정한 경제 관행,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현안을 두고도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화상회담으로만 접한 두 정상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갈등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SBS 새 주말 드라마 오늘의 웹툰이 오는 3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됩니다. SBS 새 주말 드라마 오늘의 웹툰은 매일 오늘의 웹툰을 업로드하기 위한 웹툰 업계의 다이나믹 오피스 라이프,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유도 선수 출신 새내기 웹툰 편집자 온마음의 레벨업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산에 맞선 이후 대세 배우로 우뚝 선 김세정이 또 한 번 SBS와 손을 잡고 도전한 오피스 장르로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의 리얼한 직장 생활,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서른이지만 17입니다 등 오늘도 꿈꾸는 청춘들을 위로하며 수많은 인생작을 탄생시킨 조수원 감독의 힐링 휴먼 드라마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웹툰은 왜 오수재인가 후속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